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한현들입니다. 자, 장보는 남자 시간, 오늘은 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차 종류가 많죠. 뭐 소형차, 중형차 이런 종류가 아니고, 이제 기존에 우리가 쓰는 소위 뭐 휘발유, 석유 이 두 가지만 가지고, 휘발유 마찬가지군요. 그걸 가지고 우리 탔으니까 소위 그 기존에 쓰던 자동차하고 갈수록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은 새로운 연료를 가지고 사용하는 차, 이렇게 이제 구별될 수가 있는데, 화석 연료를 가지고 하는 석유, 이게 이제 갈수록 그 석유가 공해도 심하다고 자꾸 얘기 나오고, 또 뭐 가격도 비싸고, 또 어느 정도 한정된 자원을 써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수소차나 또 전기차 같은 게 입지가 커지는데,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. 그 내용, 보도 내용부터 보면서 오늘 전기차에 대해서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내용 함께 보시면은, 자, 이게 이제 전기차 보급률에 관련돼서 나온 그 보도 내용입니다만, 전기차 보급률, 노르웨이, 네덜란드, 소위 그 북유럽 쪽, 이 공해를 엄청나게 그 터부시하는 이 북유럽 쪽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급률이 엄청 높아지고 있고, 아시아에서는 중국 8위, 한국은 안 보인다, 이렇게 나옵니다. 한국은 물론 정책적으로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, 아직까지는 그쪽에 어떤 백그라운드가 잘 안 됐는지, 인프라 구축이 덜 됐는지 한국은 아예 글로벌 시장에서 보이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. 이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덜란드, 노르웨이가 33.1%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고 확인이 되고,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어느 쪽에다 집중해야 될지는 자동차에서 더 알겠습니다만, 뭐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시장 규모가 크질 않으니까 아직까지 그쪽으로 우리가 진출을 안 했다 하더라도 8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목은 하고 있을 거다라고 보입니다. 자, 그러면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을 두 번째 내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그 전기차라고 하는 표시죠, 전기차. 아마 차에 많이 붙어 있을 텐데, 다음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, 이 전기차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그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내용에서, 아까 보셨던 노르웨이, 네덜란드, 요 북유럽 국가 두 곳만 그 두 자릿수 퍼센테이지를 보이고, 영국도 불과 1.2%밖에 되질 않아요.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저 밑에 8위 중국을 보면 0.3%입니다. 우리는 얼마나 될까요? 거의 없다는 얘기죠. 이렇게 지금 비중이 낮게 돼 있다면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질 때 여기에서 자동차 업계가 챙길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자꾸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아마도 계속 진도를 나갈 텐데, 자, 그 다음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왜 전기차가 지금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고 공해를 터부시하는 저 북유럽에서는 전기차의 시장이 커질까? 바로 이겁니다. 까만색이 우리가 기존에 타선 화석연료, 석유나 뭐 이런 거를 사용하는 기존 차량이고, 오른쪽에 있는 게 전기차인데요. 소형차, 중형차, SUV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보더라도 CO2, 이거 별로 몸에 안 좋은 이 CO2 배출량이 가장 낮은 것은 전기차입니다. 하이브리드 차도 물론 그 기존의 차량보다는 좀 낮습니다만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낮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북유럽 국가들에서 선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. 영국이나 미국 또 뭐 일본이나 마찬가지고 중국까지도 그러한 쪽으로 선호도를 높여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한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, 아마 근간 그런 부분도 어떤 정책적인 면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시장에 이슈화될 가능성도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게 지금 왜 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은, 전기차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가 중요합니다. 이 배터리 시장이 무조건 중요한데, 뭐 SK에서도 배터리 하고 LG에서도 하고 많은 기업들이 배터리를 생산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시장에서는 입지가 견고하게 구축이 돼 있죠. 얼마만큼 커지느냐? 2015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2배 정도 커지고 계속 껑충껑충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. 왜 배터리 시장이 커질까요? 물론 이게 자동차로만 다 한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배터리 시장이 커지는 것은 전기차를 포함한 기타 기존의 화석연료 차량이 아닌 쪽에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커지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시장에서는 배터리 시장만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갈수록
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아마도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요.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. 전기차가 없는 건 아니죠. 이거 좀 화면 보시는 대로 저쪽에 좀 잘 안 보이죠? 전기 자동차 충전소에서 지하에 충전소를 만들어 놔서 충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지하만 있는 거 아니고 다음번 보게 되면 지상도 있어요. 지상에도 전기차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아마 행정기관, 뭐 구청이나 도청 같은 행정기관에 가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. 근데 몇 개 안 되죠. 차량도 한정돼 있고 선택권이 제약되다 보니까 아마도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. 아마도 앞으로 이제 그런 거에서 디자인도 좀 많이 다각화될 수가 있겠죠. 자, 그 다음 내용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거죠. 친환경차에 그냥 사라고는 비싸서 못 삽니다. 그죠? 그래서 거기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해서 사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전기차는 지금 대부분 이렇게 해서 세제 감량이 최고 한 42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마 규모를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.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. 왜냐하면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그냥 막 밀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커진단 말이죠.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나라 정책적인 측면도 분명히 부합되게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게 뉴스화 된다면 당연히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. 자,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나와 있는 자동차들 또 외국 차도 물론 있습니다만 전기차 보급 대상 차종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아차 표준 연비 91km 1회 충전 시. 근데 이쪽에 가면은 1회 충전 시 더 높아지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최고 속도도 실질적으로 외국 자동차들이 더 크다면 선호도가 떨어지겠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뉴스로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200km다. 뭐 이렇게 오버돼서 나온다면은 분명히 그 타켓이 될 수 있는 시장에서는 매력이 있겠죠. 또 그런 부분의 뉴스거리를 분명히 주목을 좀 하시라.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. 자, 그렇다면은 지금 정부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올해 전기차 보급을 6,000대입니다. 6,000대. 불과 6,000대. 근데 내년에는 16,000대, 이렇게 된다면은 분명히 그 규모가 입지가 커지죠.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충전소도 많아질 거고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겁니다. 이 관심을 갖는 쪽에다가 우리가 무게를 실어서 주목을 하신다면 관련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1회 주행 거리가 앞서 160km 한 번 충전해서 그다음에 올해는 200km, 내년에 230km 이렇게 늘어나서 2020년에는 300km까지 늘어나는데 아마도 이게 당겨지겠죠. 정책을 강화하려면 충전 길이를 짧게 하고 충전 시간을 짧게 하고 그 대신 또 갈 수 있는 길이는 길게 하고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충전 관련 시설이 아마 매력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분명히 해보셔야 되겠고요. 관련 종목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. 많은데 우선 그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LG화학이나 또 테라셈, 솔브레인, 삼성, SDI 이렇게 네 종목만 볼 건데요. 그중에서도 좀 줄여서 필요한 내용을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종목을 좀 보게 되면은요. 이게 LG화학이죠. 배터리 관련된 종목입니다.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 국면 속에서 최근 들어 가만히 보면은 거래가 확 늘어났습니다. 뭐 이래저래 요인들이 있겠지만 LG화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케미칼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쪽으로 입지가 분명히 강화되어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 종목의 향후 움직임은 주목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. 그다음에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뭐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. 주가 전혀 못 움직이죠. 계속해서 약세. 4월, 5월, 6월, 7월 바닥권까지 내려서 있습니다. 뭔가 이슈, 빌미거리를 주면 움직일 수 있는 시점까지 기술적으로 내려 있기 때문에 이 빌미에 뭐 전기차가 됐건 아니면 다른 것들에도 뭔가 이유가 된다면은 주가가 반등할 수 있겠죠.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하반기에 조금 더 시장에서 어필될 수 있는 상황이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. 그래서 두 종목 대형주만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오늘 장보는 남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